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4년 10월 7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 주요 알트코인 차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현재 밈 코인, 밈 테마가 굉장히 핫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밈 코인을 투자를 해야 된다. 밈이 이번 시즌에서 대세다. 밈을 믿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장의 수익률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좋은 시황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시황을 바라보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투자 견해이고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는 항상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전 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사이클에서는요, 반복되는 사이클, 이 형색 하단에서부터 분홍색 상단으로 이어지는 상승과 하락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도 역시 홍색 구간을 만들어줬고 그 후에 상승이 나와주면서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그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이클,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3년. 그러면 앞으로 이제 N 개월 이렇게 남았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N 개월에서 제 생각에는 이 N 개월이 기존보다도 더 오래 갈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좀 더 오래 갈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좀 더 횡보 상승을 지루하게 좀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돈이 막 한 번에 급격하게 몰려서 이때처럼 미친 듯한 상승이 비트코인에 똑같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보시면은 이번에 상승을 할 때도 조금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요. 훨씬 더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둥글게 이렇게 올랐잖아요. 저는 약간 결국에 모든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도 조금 더 이렇게 기우는 상승률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오랜 생각이고요. 분명히 저는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막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볼 시점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도미넌스 차트는 사이트 보면 고점을 찍은 후에 한번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반등이 한번 나와줬는데 이전 고점을 넘지는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이 상태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도미넌스가 저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점을 이렇게 낮추면서 도미넌스의 저점을 낮추는 전형적인 하락 패턴의 어떤 차트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도미넌스가 무너지면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흐를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체 시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이 도미넌스가 빠지는 상황에서 오르는 그 분야는 AI나 밈 테마가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더 해볼 거예요. 지금이 뭐 알트코인 뭐 불장이 오지 않았다 왔다 이런 얘기들 뭐 많이들 나누는데요. 사실 저는 투입 후에 분명히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타오라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AI 코인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엔 지금 2024년 3월에 형성을 했던 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이러한 먼저 선제적으로 올라가주는 그런 코인들이 먼저 가줘야 그 이후에 후발적으로 더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알트코인 불장의 그 원리가 보통 그런 거였잖아요. 큰 이제 비트 이더가 자금이 많이 몰렸을 때 점점 로우 캡으로 큰 시장에서 작은 시장으로 점점 자금이 흐른다 뭐 이런 원리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클에서 주도하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비트 이더가 올라갈 때 주도하는 코인들은 더 많이 올랐는데 이 주도하는 코인들에서도 분명히 낙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타오라는 코인을 봤을 때
가격 흐름을 놓고 보면은 지금은 확실히 불장 초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타오라는 코인을 비롯하여 많은 이제 밈 코인들의 돈이 이렇게 쌓이고 있잖아요. 돈이 쌓이고 이 주요 테마들이 점점 이제 몸덩이가 이제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테마에 먼저 투자를 했던 사람들, 초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초기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익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많은 이제 뭐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익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럼 그 익절한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테마의 알트코인, 자금이 빠르게 흘러가는 알트코인들로 이 익절한 자금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밈코인들과 AI 분야의 테마의 코인들이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익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른 알트코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상승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긍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나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밈코인은 내부자들만 돈 버는 시장에 대한 반란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토큰 2049 세계 최대급 규모를 자랑하는 행사가 싱가포르에서 9월에 나왔는데, 이때 발표자였던 브라드 마무도프 또한 말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올해 상승률 상위 20개 가운데 13개가 밈코인이었다는 거예요. 페페코인이나 플로키 이누, 유명 밈코인들도 있었지만 주인공은 신세대들이었다. 가령 이른바 트럼프 밈코인 마가는 1261%를 상승했고, 고양이 테마 밈코인 팝켓은 7468%, 모구는 2151%, 도그 위헷과 개구리 코인 터보는 783%. 그래서 트럼프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 밈코인이 하도 핫하다 보니까 밈코인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도지코인부터 시바이누, 페페 다 있습니다. 또 FDV, 모든 코인이 다 풀렸을 때의 시가총액과 현재 이루고 있는 시가총액 등을 비교 분석을 제가 좀 해보려고 어떤 특징이 있나 정리를 팀원분들과 하고 있는데, 이 동물들, 이 밈코인을 전문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동물을 추종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촌즈간이라던가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이 무엇이냐, 이런 게 이 밈코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이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기는 했는데, 상남자 코인도 있고요, S&P 지수 패러디, 밈코인 패러디, 트럼프, 인터넷 유저 패러디, 주 래퍼 인플루언서, 소도 나오고 하와도 나오고 닭도 나오고 원숭이도 나오고.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은, 어떤 동물인지, 개구리인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여겨지고, 그리고 어떤 계보를 따르는지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신에서 생각하는 혁신이라는 것이 정말 여기에 있는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걸 혁신으로 보느냐 그냥 투기로 보느냐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혁신이라기보단 투기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러한 투기적인 성향이 이 신에서, 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무엇이 이 투기로 이끌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도프라는 사람은요, 현재 코인 유통 구조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만 종이 올해만 새로운 알트코인이 나왔고, 지난 4월에는 5,000종 이상의 코인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말 올해 나온 60만 개의 알트코인들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래소와 유동성 공급자 등에게 각종 명목으로 지급되는 생태계 할당량 분등이 전체 발행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알트코인 시장이 내부자들만 돈을 버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거래소 상장 시점부터 이미 벤처 캐피탈이 투자금 대가로 받은 코인의 책정 가격 대비 100에서 1000배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90%가 하락을 해도 이미 100배에서 1000배가 올랐으니까 90%가 떨어져도 손해를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벤처 캐피탈은 그냥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막 알트코인들이 많이 뿌려요. 1000만원 2000만원씩. 그러면 그 1000만원 2000만원은 100배가 돼서 1000만원이 갑자기 10억이 돼서 또 잘 되는 거는 1000배가 돼서 그렇게 100배 1000배가 돼서 10억 100억 이렇게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99% 하락을 맞아도 1억이 남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 투자했던 1000만원이 여전히 10배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은 계속 돈을 버는 구조니까 이 일반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으로 돈 벌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다라는 걸 투자자들이 깨달았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막 많지 않았었는데, 글로벌하게 미국이라던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개미들이 유리한 구조이다. 어차피 돈 넣고 돈 버는 그런 투기성이 짙은 이 코인 시장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밈코인이 더 낫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수많은 스캠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혁신은 있지 않았다. 근데 이 스캠을 만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왕창 많이 벌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혁신 없는 그런 스캠에 투자하지 않겠다. 오히려 대놓고 투기라고 말하고 있는 투기 놀이터인 밈코인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냥 돈 많이 불어나면은 그거 익절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졌다라는 거예요. 밈코인에는 거창한 기술도 서사도 없습니다. 로고 만들고 이름 붙이고 스토리까지 입혀서 만든 하나의 상품입니다. 약속하는 게 없으니 벤처 캐피털이 초기 투자를 할 리가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 지분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게 지나치면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적당한 선을 찾아야 됩니다. 잘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흥미로우면서 많은 이들에게 소속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은 여전히 온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코인 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낸 것은 인정해야 한다. 코인 시장 투자자들은 정말로 프로젝트가 약속하는 세상의 변화에 관심이 있을까요?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 투자자들은 정말로 프로젝트가 약속하는 세상의 변화에 관심이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러한 부분을 더 많이 보고 이러한 혁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었더라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나? 아니면은 정말 돈이 될 것 같은, 나중에라도 돈이 많이 몰려서 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만을 하지 않았는가? 사실 그 당연한 거예요.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본인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를 하죠. 사실상 돈이 되면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젝트가 약속하는 세상의 관심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투기성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의 블록체인 씬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밈코인의 부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이제 의문이 또 드는 거죠. 아까 앞서 제가 이 밈 분야에 돈이 돌기 때문에 AI 분야에 또 돈이 돌고, 또 요즘에 솔라나 밈코인이 굉장히 핫하죠. 사실 이 세 가지가 정말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금이 몰려서 수익이 생기는 투자들이 발생한다면요, 다른 알트코인에도 이 돈들이 들어가면서 순환매라는 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순환매를 만들어내면은 기존의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 수익자들이 늘어나고요. 수익자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신규 참여자들도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순환매가 되고 이러한 선순환 고리가 완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건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거고요. 이 수익자들은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장을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불장의 촉매제. 근데 문제는
이건 긍정적으로 봤을 때예요. 지금 밈코인에 자금이 몰린다는 것, 솔라나 이코시스템, 그러니까 밈코인에 많이 몰린다는 것, AI는 조금 혁신에 좀 더 가깝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상 AI보다도 더 뜨거운 게 밈 쪽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 산업의 미래, 이 산업이 만들어갈 그런 상황들을 보기보다는 사실상 돈 벌고 나가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가 주류라고 한다면 진짜 이 시장이 미래가 있을 것이냐, 이 시장의 미래가 있는가, 정말로 이 사이클의 끝에 이 시장은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은 후기로 얼룩진 거품 속에서 그 거품이 붕괴하는 마지막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그 끝은 가봐야 되지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냐면요, 이 밈코인 시장, 이 솔라나 이코시스템에서 나온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 밈과 솔라나 이코시스템에서 난 수익이 예를 들어 AI나 게이밍이나 RWA, 핀으로 자금이 흐르는 거랑요, 솔라나 이코시스템의 밈코인은 다 됐으니까 이번에는 톤으로 가보자. 톤 밈으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이더 밈으로 간다던가, 계속 밈에서만 돌고 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시즌이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암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추적 관찰해 보고,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에 따른 다른 테마의 움직임도 잘 살펴보는 것이 이번 사이클에서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현재 비트코인과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밈코인 상승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 분들께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